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6월 10일입니다. 22년 RPS 장기거래 계약 입찰이 6월 10일 날 발표가 됐고요. 결과 발표가 8월이다 보니까 하반기 입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전 입찰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저랑 이야기를 해봤다 보니까 어떻게 점수를 배점을 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셨을 테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고, 요번에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서 배점 차이에 대해서 계산을 조금 해볼 건데, 입찰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얘기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RPS 장기거래 계약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RPS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인 거래 시장을 형성을 해놓고 시장에 그 기능을 모두 맡겨놓았느냐 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 S&P가 변동이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물가 변동에 따라서 S&P가 올라가거나 전기 요금의 변동에 따라서 수요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기대 심리가 우린 있었고, 우리는 에너지 정책에 부응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국가 에너지 계획에 이바지한다라는 뿌듯함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변동성이 있지만 S&P가 올라가면 우리는 조금 더 올라가는 S&P를 적용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60원대까지 S&P가 떨어졌을 때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S&P가 지금 6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150원, 160원 갔던 때를 잘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150원, 16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50원, 160원 올라갔을 땐 다시 100원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전력이라는 건 사용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기름보다 더 사용하기 좋은 게 전력이고, ESS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술 개발이 아직 조금 미흡하지만 전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면 전력 비용들도 그거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S&P 상한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산업부에서 강행을 하겠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해도 우리는 그걸 개의치 않겠다. 무조건 밀어붙이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태양광 사업은 시장에 맡겨놓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시장성에 맡겨놓고 거래가 자유롭게 일어나고 아니면 전력 수요 예측에 따라서 비용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전혀 없고, 2012년부터 RPS 사업에 들어오신 분들, 뭐 RPS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S&P 사업을 하신 분들은 S&P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이 끝났다라고 보겠지만 그 이후에 어차피 지금 S&P를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P가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에 규제를 걸었어요. 여기에서 1.25를 곱한 값으로 하되라는 기준은 또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거를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맡겨놓고 앞으로 갈 시장이 이럴 거예요.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세요. S&P 변동에 따라서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S&P가 올라가면 이 정도 추가 수익성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놨던 거에 한순간에 깡글이 무너지는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태양광 사업은 더 이상 기대 수익률을, 지금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것처럼 지목 변경에 따른 추가 수익률을 가져간다 또는 뭐 S&P에 따른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들을 얘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중소규모의 발전소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 같다. 대규모 사업들, 직접화되는 사업들을 몰아주기 위한 정책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5월달 기준으로 적용을 가정했을 때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지금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142.5원의 S&P가 132.1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1메가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한 1,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00kg 기준으로 봐도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년 기준입니다. 1년에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모든 사업자에게 150만 원의 차이가 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걸 가져간다. 규제를 한다. 태양광 시장은 더 이상 민간의 수요 창출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사업들, IRR 기준으로 7%, 8%만 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들, 아니면 투자 기업들, 이쪽 산업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EPC를 하거나 SI로 참여를 하는 기업들, 아니면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투자 대비 수익률을 가지고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 수익 창출이 끝나는 정도에 투자를 하는 대규모 사업들 말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는 어렵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1.25% 이게 조금 1.25로 고정이 될까요? 뭐 1.3이나 1.4로 바꿔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기준은 또 무엇이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발전 사업자가 수익성을 가져가는데 언제든지 정부 정책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정부 정책으로 규제를 해서 가중치를 변경을 한다든가 탄소 인증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업자들의 수익률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신규 사업자들의 수익률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신규 사업자가 아니라 기존에 약속해놓고 기존의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정책을 믿고 들어왔던 사업자들의 수익률까지 같이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누가 이 산업을 믿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땅이 남아돈다든가 아주 시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냐. 정말 딱 기준 수익률만 가져가도 괜찮다. 아니면 조금 낮아도 장기적인 매출을 보고 가겠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 대비하면 인플레이션을 따지면 이거는 그다지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 시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준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지금 제한을 했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들어오는 사업자의 수익률도 앞으로 제한할 수 있다. 언제든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서 누르는 것 같거든요. 데모를 하고 이의제기 기회가 있는데 이의제기를 해도 안 듣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이의제기는 필요가 없다. 조금 완화를 해주더라도 됐어. 태양광은 묻어. 밟아. 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 정책적인 사업안을 믿고 민간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의 산업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어떻게 믿고 가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짧게 이번 주 현물 시장을 보면 현물 REC가 56,000원, 55,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S&P도 지금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육지에 129원, 제주에 201원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언제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태양광 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자가 아니다.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시장 창출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산업에 참여를 하신 분들인데 기존의 사업자와 있었던 약속까지 한순간에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입찰 공고가 나서 입찰 공고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입찰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느냐. 지금 뭐 선정일로부터 5년간 참여 제약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3년이었던 게 5년으로 바뀌었는데 금액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선정되신 분들이 계약을 안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다라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5년으로 바꾼 것 같지만 3매가 이상에 대해서도 금액을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매가 이상 선정권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어요. 얼마에 선정이 됐는지. 이런 게 과연 공정한 시장이 맞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거를 왜지? RPS 시행이 2012년에 진행되면서부터 지금 2022년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것들이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다 라는 것과 제가
수치를 조금 더 계량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조금 더 계량화가 되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게 그냥 평가위원이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점수가 많지 않다. 한계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굳이 보험가입이라든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뭐 화재보험, 풍수재해보험, CMI나 공제가 필요합니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도 많지만 그리고 요즘에 동해안 쪽으로 산불이 자꾸 나다 보니까 재산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아주 객관적인 수치로 우리 평가의 금액들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을 차지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자, 평가 배점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동일한 내용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가 16만 603원이다 보니까 과연 1점이 달라진 16만 603원을 적어내면 입찰 점수가 0점입니다. 0원을 적어내면 입찰 점수가 만점이 되는 거죠. 그럼 1점이 달라지는데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제주 같은 경우는 1점 넘어가는데 183원, 육지 같은 경우는 180원. 자, 그런데 1점에서 2점을 갈 때 193원, 198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점의 차이가 나는 게 1,9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 입찰과 평가 배점의 차이는 동일하다 보니 점수에 따른 차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16만 603원 최고가에 선정이 내는 발전소가 있다. 그런데 이게 탄소 배출점이 10점이라면 15만 1,103원이랑 동일한 점수가 되는 거고요. 다른 평가 점수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탄소 점수만 놓고 본 겁니다. 그래서 탄소 점수가 5점이라면 15점보다 10점이 빠지는데 그럼 14만 1,603원, 1점이라면 13만 4,003원이랑 동일한 점수가 됩니다. 반대로 15만 원이라면 탄소 10점일 때 14만 원, 탄소 5점일 때 13만 1,000원, 탄소 1점일 때 12만 3천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듈 탄소 인증제가 과연 탄소만을 위한 것이냐 사업자들을 위한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인증제 때문에 1등급이 550원, 580원이 갔는데 그럼 중국산 3등급이 340원, 330원 한다면 굳이 국산 1등급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죠. 그만큼 금액이 높아져야 선정 금액이 높아져야 이거에 대한 의미가 값어치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찰이 나올 때 10점 가지고는 안 된다. 15점 차이는 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15점 차이로 갑자기 금액을 굴린 거죠. 차이가 안 나면 중국산 3등급을 우대하는 역할이 되니까.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메가짜리 발전소가 1등급 모듈을 사용을 해서 16만원에 선정이 됐다면 똑같은 1메가가 탄소 점수가 없는 것들을 사용을 했거나 5점짜리 사용했으면 14만원이나 13만 3천원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라고 본다면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은 발전소가 탄소 5점이나 탄소 1점짜리를 써서 14만원에 선정이 된다던가 탄소 5점짜리를 써서 14만 5천원에 선정이 된다면 최고점에 선정이 된 탄소 1등급 모듈보다 수익성이 월등하게 높게 되죠. 왜냐하면 투자비가 낮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민을 하고 배점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건지 한 번쯤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맞느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의 정책을 믿고 지금 탄소인증제의 정책을 믿고 들어가셨던 분들 이전에 작년 2021년 상반기에 선정이 됐다든가 되신 분들 중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13만원 미만의 계약이 됐지만 S&P가 13만원 이상이 계속 유지가 돼준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RPS 정책 자체는 S&P로 상한가를 맞아놓고 RPS, REC 장기거래 계약으로 입찰이 들어가는 건 거의 하한가를 정하는 기준밖에 안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지금의 입찰을 전투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해진다면 지난 하반기에 경쟁률이 1.59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경쟁률이 낮아져서
1대1 밑으로 들어간다.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원하는 금액에 선정이 된다라고 친다면 1등급 모듈을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어지는 거죠. 탄소 인증제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 되는 거죠. 탄소 인증제 때문에 비싼 모듈을 산 사람들만 시장 창출을 했다. 국내 제조회사들을 살리는 데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PS 입찰에 들어가는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는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평가 배점을 4점을 받았는지 3.5점을 받았는지 2점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냐. 우리는 공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내역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과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냐 라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하는 거죠. 고정가격 경쟁 입찰 선정 결과에 대한 본인 정보 이외의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저는 금액이 낮은데 왜 선정이 안 됐어요? 금액이 낮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높은데 선정이 됐는데 안 됐습니까? 나는 모든 점수가 만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떨어졌어. 그런데 왜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과연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입찰 참여하는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나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업체에서 참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업체에서도 여직원 한 명이 여직원 한 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수십 개의 입찰 서류를 작성을 하다 보면 누락을 하거나 오기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사업자가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최종적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 번쯤 점검을 하고 제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귀책 사유에 대한 떨어졌을 때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14만 7천원에 입찰을 참여해 주세요라고 사업자가 얘기를 했는데 업체에서 13만 7천원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업체에서 그걸 20년짜리를 책임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지냐? 결과적으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는 거다 보니까 이게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자분께서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참여 내역서와 제가 Q&A를 다 올려드렸는데 요걸 영상 하단에 전부 다 남겨드릴 겁니다. 참여 내역서와 Q&A를 보시면 사업자분들이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업체에 대행을 시키지 않더라도 사업자분들이 누구나 참여를 해서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점수에 대한 것들은 맞느냐 틀리느냐의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기술평가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소서에서 자기소개서 쓰듯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자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Q&A를 참고를 하셔서 사업자분들이 하나하나 참여를 한다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참여가 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장기거래계약 입찰 자체가 RPS 입찰 자체가 지금 필요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작년처럼 얘기를 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한번 계약이 선정이 되면 변동되는 정책에 따라가지 않고 고정된 수익성을 최소의 수익성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RPS 장기거래 계약에 들어가면 장기거래 입찰에 선정된 금액이 최저점이 되고 S&P 상한가가 최고점이 된다 보니까 최저점만 있는 게 아니라 최고점과 최고점 사이에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캡이 한 단계 씌워지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과연 이 정책을 누가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RPS 입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랑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산업부에 있는 분들도 이게 그분들이랑 토론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정책의 변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정책의 변화를 민감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점에 캡이 씌워진다면 우리 사업자가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모듈도 탄소 인증제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의 방안은 투자비를 낮추는 겁니다. 투자비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어떻게 전략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느냐를 따져서 지금 상태에서 미니멈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보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된다면 참여를 하실 수 있겠죠. 네, 그 기준을 한번 따져보시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번외로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면 크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의를 다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을 이용하기만 한다. 3년간, 4년간, 2019년부터니까 거의 만 3년이 지났죠. 언제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아끼지 않은 사람을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이용만 했다. 그리고 나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어서 비난을 한다? 그렇게 해야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못하면 그렇게 삽니까?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양심을 버려야 한다. 남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합리화해야 한다.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나는 도의를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거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분을 만난다면 한없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정말 나쁜 사람이 만난다면 그 사람한테 악마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올바르고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런 돈은 전혀 벌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고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끝에 내가 입찰 참은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찰 금액이 계속 떨어질 땐 제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빨리빨리 참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참여 금액 다음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정책 입안자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재단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여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뒤에 주설주설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험 많은 신선배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